시즌5 언어 유희, 내가 하는 걸 하는 게 좋은지로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마다 꿈은 같지만 그 꿈을 향해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생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제가 뭐 영화, 사랑, 이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민지님도 하나의 꿈을 좀 오랫동안 꾸면서 이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내가 가진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그냥 내가 어떤 노트에 적어 놓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노트에 적고요. 그냥 왜냐면 그걸 떠벌려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다들 비밀을 하나씩 품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써 그렇지만 내 노트가 있기 때문에 응. 나는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월별 플랜이에요? 아니면 뭐 연별 플랜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뭐 이렇게 주별 플랜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계획을 하거나 꿈을 꿔도 6월에는 뭐 해야지, 아니면 뭐 10월에는 뭐 해야지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매주 하나씩 뭔가를 채워 나가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매일 적으려고 노력을 해요. 매일 적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일, 그렇게 막 상세한 계획은 사실 정해두진 않아요, 저는. 그냥 약간 이번 방학에는 뭐 이런 걸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해두는 편이고. 약간의 조금 먼 미래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상상을 해놔야 좀 약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약간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어떤 거를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거를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다 하나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용을 전공하시니까 가장 힘든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이거 할 때는 진짜 힘들었다는 생각이 든 적 있을 수 있잖아. 힘들었다는 생각... 입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들어왔었을 때 수많은 경쟁자들과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점수와 그런 걸 받아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친구들, 공부한 친구들은 수능을 보지만 저희는 이제 공부도 물론 보는데 이제 실기가 좀 더 많이 비율이 크잖아. 비율이 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게 6개를 수시를 넣는데 6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하나마다 따라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뭔가를 주어지는 미션이 있군요. 네, 과제가 있는데 그거 하나, 저 개인 작품 하나 이거를 6개나 아니면 한 3, 4개 뭐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들도 많고 그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뭔가 시험 일정이 그죠. 학교마다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맞아요. 주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근데 계속 그거를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몸을 움직이는데 또 가장 큰 건 다이어트. 이 식단 문제가 관리와 이런 뭔가 체형 관리가 필요한 거군요. 먹으면서 할 수 있으면 힘내서라도 하는데 못 먹으면서 그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어지는 거군요.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10대 분들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10대, 20대 듣는 게 나오거든요. 네네. 혹시 이런 무용을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런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 분들이 또 들으니까 무용을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멘탈이 강해야 돼요? 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새 그 친구들이 막 레슨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 멘탈이 네네. 약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약간 멘탈이 약한데 또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해 보이는데 멘탈 자체가 약하니까 피드백을 주거나 뭔가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미션을 줘도 쉽지 않은 거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멘탈이 안 강해도 사실 하면서 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은 열심히 하려는 마음, 열정 같은. 근데 그게 다예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학을 들어올 수 있고 이 대학 음. 안에서도 또 전공을 하면서 물론 비주얼이 좀 중요하긴 해요. 약간 뭐 키라든지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군요. 이렇게 보여지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약간 교수님들도 그거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빨리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입시 과정 안에서는 다이어트 할 거를 각오하고 다이어트가 어쨌든 중요하군요. 자기의 체형을 좋게 만들어야 뭔가 무용을 했었을 때도 진짜 좋은 뭐 이런 성과 이런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공연을 봐도 보이는 게 무용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럼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민지님은 그래도 이렇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지만 못 찾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좋아하는 일이라 뭐 잘하는 일을. 그럼 뭐부터 하면 가장 좋을까요? 민지님도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꿈을 꾸고 오셨지만 한 번쯤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때 뭐부터 해보고 싶었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중에? 뭐 그것도 괜찮지만 아니면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했던 일 말고 다른 걸 하려면 예를 들면 뭐 학원을 다녀야 된다.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을 완전하게 내려놔야 된다. 아니면 그냥 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된다. 내려놓기에는 뭔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왜냐면 근데 내가 나 이거 하고 싶어 해서 도전했다가 안 맞으면은 제가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기엔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체능을 하는 분들은 1주, 2주만 안 해도 그게 뭔가 뭐 몸이 그쵸? 굳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굳어요. 굳고 그리고 이게 약간 인간관계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뭔가 안 좋게 떠나가면은 안 좋게 떠나가지 않으면은 괜찮은데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미온털일 수 있겠군요. 그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같이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도 뭔가 다른 걸로 가려고 하면 쟨 무용 안 하고 뭐 하냐. 약간 그런 식으로 딴짓한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쓴소리를 강하게 하시는 편이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다른 뭐 이과 문과 학생들은 갑자기 준비하다가 다른 걸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어서 무용하던 친구들이 쉽게 다른 거를 도전을 못 해보는 경향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6년, 7년,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내가 쌓아온 시간들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갔었을 때 그 부작용이나 그 영향력이 좀 클 것 같긴 해요. 아까운 것도 있고. 그 말이 딱 맞네요. 네. 그럼 주변에 혹시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용 말고도 그냥 동네 친구나 이런 친구들 중에서 뭐 부모님이 시켜서 뭔가 그런 걸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을 못 가거나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포기하는 친구가 민지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나 이번에 유학 가고 싶은데 아니 뭐 교환 학생이라든지 이런 거 가고 싶은데 못 갈 것 같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마음 아프다. 마음 아픈데 근데 이게 약간 극한의 상황이면은 진짜 약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약간 근데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너가 뭔가 이제 어렵긴 한데 뭔가 노력을 하면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포기하는 걸 말리는 거군요. 너가 진짜 가고 싶고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거면은 어떻게 해서든 할 거라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왜냐면 만약에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모으겠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든지. 약간 진짜 간절하면은 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이 어딘가에 닿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20대 때 포기했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그게 경제적 상황도 있었고 아니면 이게 환경적인 부분들이 큰 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바꿔요.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20대 초반에는 잘 없는데 중반에 오면서 그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 이걸 못 바꾸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순응하면서 지내거나 맞아요. 아니면 바꾸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저도 그러니까 전공을 계속하면서 원래는 다른 전공으로 가고 싶었어요. 제가 공대를 나왔지만.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한 말이 너 그냥 그 학교 나오거나 그 전공 나오면 먹고 살 거야. 어릴 때는 그 먹고 살 거야가 되게 무섭거든요. 나 그냥 여기서 점만 어느 정도 받고 전공 수업 다 듣고 학점 채우고 졸업하면 먹고 산다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안 하고 다른 걸 한다 그러면 맨날 선배나 교수님이 너 잘 생각해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쵸. 그런 맞아. 뭐 너무 먼 미래인데도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때마다는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뭔가 정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뀔 때 내가 멈춰 있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멈춰 있을 때 슬럼프가 오잖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나는 여기서 그냥 맞아요. 하면서 지내야 돼. 현실에 부딪힐 때. 현실의 벽. 그러면 이런 슬럼프가 왔었을 때는 어떻게 조금 이겨내거나 그래도 아니면 방황이란 걸 했었을 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슬럼프 약간 거기서 자기 기준을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건지 어쨌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약간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니까. 자아 성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 그 시간들이 없을 때가 많았던 게 우리가 입시라든지 대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도 따라가야 되고 뭐 저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내 생각을 너무 안 했구나. 나는 그냥 이 사회 안에 잘 들어와 있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맞아.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즐겁게 살 수 있을지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슬럼프가 좀 벗어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할 때쯤에 부모님한테 말을 했죠. 나는 여기 회사는 이제 못 다닐 것 같아. 전공한 회사에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돼도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취업으로 바로 하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알잖아요, 부모님. 쌍욕이 나오는 거지. 아니, 뭐 쌍욕까지는 아닌데. 우리 부모님도 약간 보수적이고, 원래 아버지도 이제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도전을 하는 일이 제 주변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좀 이렇게 지방이고 작은 소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친척 뭐 아니면 학교 선배 이런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어 일을 도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연했었고 뭐부터 해야 될지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도 그걸 알고 대학 나오면 그냥 취업해서 잘 살아 부모님 역할이 거기서 끝인 줄 알았죠. 근데 내가 다른 거 해보고 싶어요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뭔가 갑자기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잘 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이 내 생각을 반대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응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모님은 뭐 반대를 계속하는 부모님도 있고 맞아요. 어떤 부모님은 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그 상처를 좀 아물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유를 하나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민지님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민지님은 이렇게 무대에 서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피드백을 교수님이나 같이 하는 이렇게 동기들이 막 강하게 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무대를 섰으니까. 좀 상처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이 상처 회복력이 빠른 심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듣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네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서 만약에 그런 좀 독한 말을 들었다. 약간 심장을 후벼 파는 얘기를 들었다. 약간 못을 찌르듯이. 응, 심장에 못을 박으셨다. 이러면은 이제 긍정 회로를 돌리려고 하겠죠? 아니면 약간 그게 저는 자극제가 돼가지고
더 해버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나의 오기라든지 승부욕이 딱 약간 생기는 거구나. 승부욕이랑 오기를 발동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약간 저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약간 칭찬이 잘 먹히는 타입이기도 한데 한 번씩 그런 약간 거를 던져주면 그런 걸 한 번씩 받으면 이게 확 불타올라요. 오히려 내가 살짝 이렇게 다운돼 있었을 때 텐션을 한 번에 확 올려주는 거군요. 응, 응.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지만 뭐 약간 복수심 같이 내가 더 잘해서 더 잘해서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약간 되는 거죠. 이게 참 힘든 게 취준생이라든지 뭔가를 준비하거나 하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었을 때 제일 아프거든요. 뭔가 면접을 보러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너 집에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위로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버리면 내 마음도 아프지만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쵸. 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보였나. 그리고 탈락이거나 이 실패라는 거를 너무 빠르게끔 겪고 많이 겪잖아요. 그쵸. 제가 생겼었을 때는 한 23살부터 한 26살인가 7살 때까지 제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거나 뭔가 해도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이러고 딱 메일을 시즌 준비할 그 네, 시기. 메일을 진짜 일주일에 한 20개씩 받을 때도 있고. 이게 그래도 맞나 싶으면서. 이겨냈던 게 이게 스스로 멘탈 케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민지님처럼 뭔가 승부욕이 다시 생기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뭐 저는 그때 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울어요. 뭐 울어도 진짜 괜찮고. 울면은 좀 약간 해소가 되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막 속상하고 막 했던 마음을 그냥 일단 막 울고 그러고 이제 한번 울고 나면 그게 약간 이게 올라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응. 울고 나면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내 그쵸.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잡으니까. 이게 그때 확 들었을 때는 이게 멘탈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리죠, 막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막 뭔가 어디다가 감정 표현을 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찬찬히 잡아가는 게 훨씬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가정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돼요? 민지님이 들었던 말 아니면 뭔가 어떤 행동이 내가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그래도 마음적으로 뭉클할 때 있잖아요. 표현은 안 했지만 뭐 친구거나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교수님일 수도 있고. 그렇게 확 제일 힘들 때 그게 가장 와닿을 텐데. 그냥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갑자기 기억이 나서. 네. 진짜 오래되긴 했었는데 면접 보고 왔던 날 같아요. 여자친구가 보자고 했어요.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보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는 그때는 취준생이 아니고 저는 취준생이었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홍대에 있는 네. 피자 집이 있어요. 네. 이 근처니까 더 생각이 나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피자를 먹고 막 대화를 나눴어요. 물어보잖아요. 네. 뭐 면접 어땠는지. 그쵸. 그래서 얘기했는데 뭔가 내가 부족한 게 더 많은 걸 알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화 딱 끝나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자친구 와줬으니까 내가 살려고 했어요. 근데 계산하려고 하니까 아까 여자친구 자꾸 화장실 갔을 때 계산을 해준 거야. 감동이다. 뭐 여자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그쵸. 내가 오늘 힘든 날이니까 오빠한테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나랑 대화하다 화장실 간다 하고 계산을 한 거니까 너무 마음이 고와서 나도 모르게 그 피자집 나오면서 울 뻔했는데 울진 않았어. 울진 않았어. 울 뻔했는데 뭔가 뭉클하지.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뭉클해요 더. 그때도 분명히 마음적으로 참 고맙고 내가 잘해줘야겠고 내가 이런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행복하다. 더 힘을 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적으로 그런 감정이 생각난다는 게 아마 위로가 됐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자기의 그런 마음을 생각해 준다는 게 되게 고맙죠. 그렇죠. 내 마음을 생각해 준 게 있으니까. 맞아. 차라리 그냥 뭐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마디가 더 이제 좋듯이. 좋을 때가 있어요, 진짜.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없어요, 혹시? 기억 남는 거? 저는 딱히 막 감동했던 적, 그냥 사람 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은. 있었는데 그 감정들이 조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거나 하면서. 약간 저는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자주 받으니까. 너무 자주 감동을 받아서 이게 어떤 거에 감동을 더 느꼈는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기억이라는 게 계속 심어 놓다가 시간이 지났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기억이 피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계속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서 하나를 더 할게요. 아니 이게 하나가 연결되니까 또 생각이 나서 네네네. 하는 건데 네. 취준생일 때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 자소서를 여자친구한테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다고요? 네,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그쵸. 나를 맞아.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성장 맞아. 과정과 내가 맞아. 뭘 잘했는지를 이제 다 써놔야 되는 건데 약간 민낯을 보이는 그게 느낌. 막 천자 이상의 자소서였으니까 한 문항당 막 200자, 300자짜리면 이렇게 간결한 건데 진짜 우리가 표현하자면 자소설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진짜 이야기로 풀어낸 거기 때문에 보여줬는데 그때 좀 좋았던 게 마지막 질문이 내가 봤던 콘텐츠 중에서 기억 남는 콘텐츠와 그 콘텐츠가 왜 기억 남는지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 PD를 준비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뮤지컬을 써놨거든요. 근데 그 뮤지컬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더니 여자친구가 이제 서류를 이렇게 카페 가서 보여주고 나서 울더라고요. 그때 뭔가 위로가 됐어요. 이 글이 면접관은 못 올려도 여자친구는 올릴 수 있다. 여자친구는 올렸으니까 나 그냥 성공한 거다. 뭐 내가 이 서류가 되든 안 되든 한 사람은 올렸다는 마음. 그때 그러니까 위로가 됐던 것 같아. 내 자소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항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주변 친구들끼리 아니면 같이 준비하는 사람끼리 맨날 천사하는데 뭐 이거 고쳐라 하는데 여자친구는 그때 내 자원서를 보고 오빠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확인받은 느낌? 뭐랄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위해 쓴 게 아닌데 그래서 좋았던 것 같은 것 같아요. 남의 자소서 보고 울 일은 거의 없긴 하죠. 아니, 내가 힘든 걸 써놨던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뮤지컬 보면서 울었던 걸 썼거든요. 뮤지컬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울었던 건데 그 뮤지컬이 빨래예요, 빨래. 그러니까 서울살이에서 그 올라와서 상경에서 힘든 무언가를 가지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저도 그 이야기가 저도 상경했으니까 감정이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상경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근데 진짜 그 서류는 통과가 됐어. 그걸 때문에 통과가 된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항들도 4개 정도가 돼 있었지만 근데 아마 이게 뭐랄까 누군가를 울릴 수 있는 글이라는 거는 심사위원들도 뭐 그쵸. 어느 정도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저 얘기만 했으니까 너무 이색 질문 2가지 할게요. 가끔 우리가 부모님의 반대를 맞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꿈을 그쵸. 꾸든지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민지님 걸 반대한다면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좀 이제 힘들어도 차라리 하는 게 낫죠. 부모님을 이제 설득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설득을 해서 시작을 하던지 설득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설득을 하던지 하면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씩 뭔가 잃어가면서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응원을 안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넣어놨어. 이런 공감이 상황이 되셨구만. 있는 지금 준비하는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좋죠, 이런 말. 왜냐면 위로받을 때가 사실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약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얘기해줬을 때가 제일 약간 위로가 된다고 그런 것 생각하거든요. 같아. 응. 그래서 저는 시험 보러 간다는 얘기를 잘 못했어요. 너 그 시험 왜 보러 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됐었을 때 맞아. 안 그럴 줄 됐다 알았다.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건데 어느새 부모님이 바뀌어 갔던 것 같아요. 어느새 응원을 해주셨고 내가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나를 시작할 때는 네. 놓지 말아야 된다. 누군가가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만류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놓지 않고 하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다. 시선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쵸. 친구한테도 말을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부모님한테도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잘 보니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모습이 좋아지는 걸 그 사람 또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 스스로 기준도 만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설득이 되더라. 말로 하는 것보다 이 행동에 뭔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최종 면접도 가고 이제 뭐 작은 방송사도 이제 합격에 이제 그런 걸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럼 실패할 줄 알고 도전 대 성공하지만 재미없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하라면 뭘 할 것 같아? 이게 이색 질문이니까. 과거에 저였다면은 성공하지만 재미없는 걸 선택했을 것 같고 지금은 도전. 오히려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 거군요. 네, 어렸을 때가 오히려 더 극도로 안정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약간 이게 반대로 가고 있네. 원래 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그쵸? 안정적인 거 찾거든요. 근데 또 점점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약간 옛날에는 뭐 그냥 마음이 안정적이고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 인식에 되게 많이 돼 있어요. 네, 약간 교육적으로도 좀 약간 저도 모르게 그게 되게 세뇌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대학교 들어오고 보니까 좀 약간 자유롭잖아요. 되게 많은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접해보고 막 다른 사람 이야기들도 막 들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 제가 너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니까 나도 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억지로 저를 막 바꾸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제가 제 스스로 제 성격이 약간 새로운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있었던 건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감춰져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그게 거쳐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도전이나 아니면은 하고 싶은 거를 해봐라 하는 주의고 이게 실패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것보다 실패를 많이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이 쉽잖아요. 제가 해봐서 이제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민지님 나이였으면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그때 아니면 못했을 것 같다라는. 지금 또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너무 아쉬웠던 적이 많아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안정적인 거 선택해야지. 근데 30대가 되고 좀 나이를 먹다 보면 더 못한다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안정적인 걸 선택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그 안정적인 게 좋은 거구나라고 느끼는 거고 20대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아니면 휴학하고 싶으면 휴학도 한번 해보고 부모님이 뭐 다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한번 했었을 때 피드백이 가장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실패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게 내가 모르는 걸 갑자기 뛰어들어야 되거나 나의 계획 노선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저는 제이예요. 제이.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세우든 뭔가 세우든 그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뭐 해외에 가야 된다. 가고 싶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중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고민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해요. 그게 성향이 쉽게 변하진 않지만 네. 어느 순간 그 성향의 맛을 알아버린 거죠. 이런 도전도 맞아요. 괜찮구나. 맞아. 그 맛을 못 따라보면 사실 그게 계속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도 처음 보는 맛은 몰라서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이런 단 걸 먹으면서 그쵸. 우리가 세상에도 단 게 많이 있구나. 근데 진짜 안정적인 거를 진짜 계속 추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웃긴 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약간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뭔가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민재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질문인데 내가 하는 걸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오늘 한 시간 좀 넘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어땠어? 대본에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 내가 하는 걸 하는 게 좋은지. 저는 완전 동의. 저는 당연하다고 전 생각을 했고, 약간, 내가 하는 걸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 문장이 약간 되게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원래 그냥 서점을 많이 가거든요. 네. 어떤 책의 소제목이었어요. 뭔가 어법이나 문장의 말이 어색한데 네. 우리가 이 주제가 언어 유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듣는 말 있잖아요. 조금은 살짝 비틀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저자가 그 소제목으로 한 게 내용을 잘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메시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주제로 했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근데 다행히도 게스트로 오시는 분이 민지님이고 민지님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원래 이 대본을 만들면서 이 책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글링이라 그러잖아요. 네. 구글에서 열심히 찾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책은 유명한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유명한 책이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저도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봐요. 왜냐면 우리 에피소드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있고 나도 모르는 공간에서 어떤 글을 읽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게스트분이나 아니면 청취자분들이랑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거. 그래서 이게 제 아이폰 그 메모장에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드디어 이제 민지님과 대화를 하고 오늘 이 타이밍에 딱 나왔던 거죠. 지금 자기가 하는 게 그게 좋은 건지 그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은 이중적인 문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뒤에 원래 뭔가 갈로가 있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원래 문법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이 앞에다가 무언가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에서 해보고 싶었던 게 지금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오늘 민지님과 저랑의 대화들이 생각의 전환을 하게 만들어줬다면 제가 할 일과 민지님이 할 일은 끝난 거잖아요. 그쵸. 누군가 한 명이라도 바뀐다면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듣는 분들이 하루에도 뭐 2, 3천 명씩 듣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계속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새로운 분이 왔었을 때 갑자기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데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 클릭해서 들었어. 그랬었을 때 또 어떤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만의 기록용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조금 재밌지 않을까. 좋네요. 그럼 오늘 민주님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소감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약간 수다 떠는 느낌이어서 재밌었고 약간 너무 무겁지 않는 분위기여서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가 그런 걸 좀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와주신 게스트분들이 모두 다
이제 소중한 경험과 자기 의견을 말했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청취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이 크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민지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청취자분들도 지금 이걸 들으면서 민지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리고 민지님이랑 동일한 나이대 또래들도 듣고 있으니까 오늘 민지님이 해준 얘기들이 저한테도 좋았고 저도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옛날 생각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아니면 편안하게 대화하는 게 모두 다 좋은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민지님 올해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팟와 이메일 4242팟@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개인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좀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던데 다 답장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번 주 내로 다 답장 드릴게요. 다음 토크는 심리살롱 비자발적 기억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